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도 미적분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어떻게 원격 수업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직 처음이라 좀 낯설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익숙해지면은 아마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으라 믿고, 자,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수열의 극한, 특히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까지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급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급수란 무엇인지 먼저 급수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항상 그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급수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수열 AN의 모든 항, 각각의 항을 갖다가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부분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네. 부분합을 갖다가 기호로는 S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SN을 갖다 부분합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까지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차례대로 더해서 여기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부분합 SN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N번째 항 다음에 또 다른 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SN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여기서 모두 다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의 마지막 항은 저 끝에 무한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다 그랬죠. 따라서 부분합을 이용해서 SN만 가지고는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얘를 갖다가 S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기호를 갖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호보다는 이 두 번째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 일반항 AN이라고 할 때 N은 1부터 여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 뜻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특별하게 급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부분합과 급수는 사실은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부분합이 n번째 항까지라면, 그렇죠, 급수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an 이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네, 바로 나오니까 됐고요. 자, 그럼 이런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를 한번 우리 여기 개념 열기로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열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빗변이 아닌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인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1이에요.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네, 여기는 아마 루트 2가 될 거라 알고 있을 거예요. 1대 1대 루트 2라는 굉장히 유명한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갖다가 여러 개를 포개했습니다. 여러 개를 포개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이웃하는 직각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봤더니 각각 이것들이 길이가, 그렇죠,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럼 그 다음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마 여기는 4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 SN의 값은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A1은 얼마죠? 그렇죠. A1을 구할 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의 길이,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요, 어떻게 구했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빼는 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첫 번째 A1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가로, 세로 전부 1이니까,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그렇죠, 얘는 8분의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두 번째 얘는, 그렇죠, 요게 바로 두 번째의 삼각형의 넓이겠죠. 두 번째 생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에서 빼기, 그 다음에 요걸 빼야 되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얘는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처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항은 그렇죠. 요게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A3 세 번째는 그렇죠. 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네요. 아, 그럼 뭔가 규칙이 이제 생겼어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에 요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n번째 항까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n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 마이너스 네, 아니다. n의 n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들은 무한번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번이라는 건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을 갖다가 구하니까 분모 n 플러스 1에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되고요. 무한대분의 1은 제곱해도 무한대분의 1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sn은 2분의 1로 가까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번째까지의 수열의 합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극한값에서는 수렴한다,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죠. 요것들을 갖다가 값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수열을 정의했어요. S1, 첫째 항까지 합이죠. S2, 두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S3, 세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가서 n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그 후로도 쭉 계속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합은 어떤 값에 수렴할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합이 무한번째까지 가면은 과연 어떤 한 가지 값에 가까이 갈까 하고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한 가지 값에 가까이 가면 그 보통 S라고 하는데요. 그 값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얘를 갖다 수렴한다라고 하고 급수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수의 합이라는 말은 그렇죠. 네, 얘는 급수의 극한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예요. 무한번째 항까지 합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번째 항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n번째 항까지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놓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한번째 항까지 합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n번째 항까지, 즉 부분합의 리미트를 갖다 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값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극한은 서로 같은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래요. 요거 우리가 전에 부분분수라고 봤던 거네요. 그죠? 자, 부분분수. 여기 부분분수를 갖다 어떻게 풀어서 계산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부분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n번째 항,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하라 그랬어요. 무한번째까지 더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구합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다 보는데 얘는 지금 부분분수는 항상 우리가 요 이웃하는 두 수 분모끼리의 곱의 차를 보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나죠? 그렇죠. 플러스 1만큼 차이 나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두 수 각각의 분모를 갖다가 따로 써서 얘를 갖다가 a 곱하기 b분의 1이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리고 이 차이가
1이니까 여기는 뭐 1분의 1 해서 네, 여기 나와 있듯이 1분의 1 해서 여기 b-a분의 1은 생략된 거고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n이 1부터 그랬으니까 1 넣으니까 2분의 1 첫째 항은, 그 다음에 1 넣으니까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첫째 항이에요. 이게 첫째 항이고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게 둘째 항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n번째 항까지 더합니다. 부분분수는 반드시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생겨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서로 사라진다 그랬죠? 쭉 사라지고 남는 걸 봤더니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구해놓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하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죠. 분모만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까이 가고요. 따라서 2분의 1만 남네요. 자, 이렇게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는요, 항상 부분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루트가 나오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분모의 루트가 나오면 얘는 분모를 유리화한다 그랬어요. 분모를 유리화한다. 또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분모를 유리화하면 그렇죠. 여기다가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켤레를 곱하게 됩니다. 켤레를 곱한다. 그러면 켤레란 뭐냐? 켤레란 뭐냐? 여기 요거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네, 마이너스.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얘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켤레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고요. 다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합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이니까 n이 1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1 첫째 항이고요. n이 2일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둘째 항이에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얘가 바로 n번째 항이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더하고 그렇죠. 중간에 또 사라지는 것들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n이 무한대가 되니까 거기다 루트 해봤자 무한대, 2를 빼봤자 그렇죠. 무한대. 그래서 얘는 값이 무한대가 되고 우리가 무한대일 때는 그렇죠.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문제 1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봤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얘는 부분분수꼴이죠. 부분분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요 차이가 얼마 차이 나죠, 지금? 그렇죠. 플러스 2만큼 차이 나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요 차이가 2가 나니까 얘를 갖다가 앞에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같은 건 아니죠. n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일단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SN을 구해봅니다. 자, 첫째 항은 여기다 2를 넣은 거니까 우리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앞으로 한번 빼줄게요. 그래서 n 대신에 2를 넣으면 1분의 1 빼기 그렇죠. 3분의 1. 자, 요 차이가 2일 때는요. 잠깐만요. 요 차이가 2일 때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n이 2일 때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은 그렇죠.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항은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쓴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앞선 항. 왜냐하면 요 윗줄 아랫줄 이렇게 쓰는데 윗줄에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게 오겠죠. 그래서 걔는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걸 봤더니 뭐가 남냐면은 2분의 1에 네, 윗줄에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아랫줄에서는 그렇죠. 2분의 1 네,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죠. 따라서 첫 번째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1번은 맞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n의 리미트라는 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가정법이라 했어요. 만약에 n이 있으면 그 n을 무한대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n이 있으면 여기 있네요. 그죠? n이 무한대. 그럼 분모가 무한대. 무한대분의 1, 네, 분모만 커지니까 0, 얘도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럼 남는 것은 그렇죠. 2분의 1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수를 곱하니까 4분의 3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얘는 그렇죠. 네, 분모를 유리화해야겠죠. 자, 그럼 분모를 유리 한번 해볼까요? 얘도 유리 한번 해봅시다. 켤레로 곱하라 그랬죠. 켤레라는 것은 맞아요. 켤레는 이것과 부호가 다른 걸 곱하게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을 갖다가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하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의 제곱이니까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n 마이너스 n 하니까 얘네들은 서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요. 여기 2와 분자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이건 또 약분돼요. 그래서 남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만 남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AN 한번, 요거 BN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BN의 수열 BN의 부분합 한번 구해볼게요. 어디다 쓸까요? 공간이 모자르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n이 2를 떼니까 그렇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그렇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이때도 보면은 이 차이가 플러스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줄에 걸쳐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색깔이 잘 보이나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까지 쓰면은 얘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고요. 그 윗줄은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와 같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것들을 봤더니 맞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남네요. 따라서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해볼게요. 플러스 먼저 써볼게요. 큰 수부터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자, 하는데 만약에 n이 있으면 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n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가 돼요. 그럼 루트 무한대? 얘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네요. 그죠? 따라서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수에서 요거 뭐 하찮은 수니까 빼봤자 얘는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값이 무한대 발산하네요. 자, 어떻게 수열의 급수의 극한을 갖다 구하는지 방법을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자로 넘어갈게요.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금방 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또 아주 자주 이용되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볼까요?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수열의 합 이거를 갖다 우리 그렇죠. 급수라 그랬습니다. 급수. 얘가 어떤 s에 수렴한다라고 할게요. 가정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 값이 s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을 값을 구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n번째 항까지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번째 항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라고 하자. 그런데 n번째 항이나 n-1번째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걸 구해서 그걸 무한대로 하나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죠. 똑같겠죠. n이 무한대면은 무한대에서 하나 뺀 거나 무한대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n-1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값을 구한 것도 역시 s가 될 거예요. 즉 두 수렴하는 값이 똑같습니다.
이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전에 일반항과 부분합의 관계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었죠.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요. SN에서 SN-1를 뺀 것이 바로 AN이에요. 따라서 수열의 AN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리미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배법칙을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배법칙을 갖다 이용하면 이 값도 S, 이 값도 S예요. 서로 똑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주니까 0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급수가 어떤 값이든지 수렴하게 되면 여기처럼 급수가 수렴하면 이렇게 합시다. 급수가 수렴하면 그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거는 자주 이용되는 정리니까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자, 우리가 전에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명제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가 참일 때 이것과 항상 진리값이 같은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대우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대우명제. 항상 성립할 때는 화살표를 2개 한다 그랬죠? 대우명제인데요. 대우명제는 그렇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항상 참이 되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의 대우명제인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보세요. 0이 아니면 그렇죠.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죠?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발산한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때 급수 그러니까 일반항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 수열 자체가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를 이용해서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요 수열을 보세요. 요 수열은 0이지만 우리가 요거 그 앞에 예제에서 우리 예제에서 봤듯이 얘는 무한대가 돼요. 극한값이 무한대가 돼요. 요거는 그 앞에 앞 페이지 29쪽에 요거 예제 1번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분명히 요 자체는 0에 수렴하지만 급수는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5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열의 무한번지항까지 합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번지항까지 합은. 자, 얘를 갖다가 직접 계산해도 되겠어요. 부분합을 갖다 구해도 되는데요. 얘는 등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인가요? 그렇죠.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니에요. 따라서 쉽게 어떤 수열의 n번지항까지 합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수열의 극한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 되고요. 그러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5분의 1, 그죠? 5분의 1이 돼요. 극한값이. 근데 5분의 1은 0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아까 봤던 요 두 번째, 요 정리에 의해서 이 급수는 그렇죠. 발산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부분합을 구하지 않고도. 자, 그러면 한번 문제 2번도 잠깐 시간을 덜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그렇죠. 자,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인가요? 이 수열의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고차항, 분모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비교해도 되니까 바로 얘는 그렇죠. 2분의 3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도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얘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정리 두 번째 이에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얼마이죠? 얘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둘째 항은요? 그렇죠. 플러스 1이네요. 셋째 항은 또 마이너스 1. 넷째 항은 또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고요. 짝수 번째 항은 또 전부 다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값이 얼마인가요? 어떤 사람은 쌤, 0 아닌가요? 두 개씩 묶으면, 그쵸? 둘씩 묶으면 다 0이니까 0은 다 더해봤자 0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씩 묶을 때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묶어도 얘도 역시 0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앞에 마이너스 1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값이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네요. 우리 이렇게 값을 두 가지 가질 때는 수렴한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네, 이 경우는 발산이 됩니다. 네. 자, 다음 급수의 성질 있는데요. 급수는 우리가 수열입니다. 그 부분합의 극한값이라 그랬어요. 부분합 SN의 극한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값의 성질을 갖다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모두 다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수배가 있을 때는 얘는 그렇죠.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고 분배법칙, 그죠? 네, 분배법칙을 써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외워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두 수열의 급수가 서로 수렴해요. 하나는 1에 하나는 2에 수렴합니다. 자,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먼저 첫째 급수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의 급수의 극한값은 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열 bn의 급수는 2에 수렴하니까 2가 되고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네요. 0. 그리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줄게요.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3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인데 an은 1에 수렴하고요. bn은 2에 수렴하고요. 그러면 2 더하기 6 하니까 8이 되네요. 그렇죠? 자, 수학 역량 기르기가 있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발산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거는 과제로 내볼게요.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해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